안녕하십니까.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22일이죠. 아침 신문을 대략 점검을 해봤는데 뉴스가 쇄도를 한 것 같습니다. 어제는 특별히 눈에 가는 뉴스들이 적었었는데 오늘 보면 9.19 군사 합의가 부분 효력 정지된다는 기사, 한년간의 그 다운인가 합의, 윤석열 대통령 기사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의대 정원 문제가 다시 발화가 됐고요. 내년 공시가 동결이라든지 트럼프 독주라든지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허황되다는 그런 이야기들, 사설의 그 톱으로 이야기된 것이 야당의 그 설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암컷과 비례선거, 주권자 무시 DNA 또는 주권자 무시주의 이런 제목으로 잡았었는데, 전제되는 그런 일화들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두고 넘어갔으면 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련의 그 30년 독재자 스탈린이 여러 가지 어록을 남겼는데 이제 우리한테 어떤 결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어록 두 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한 개는 뭔가 하면, 투표는, 투표자들이 하는 것이고, 선거를 결정하는 거는 투표를 세는 사람, 집계하는 사람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. 한마디로 말해서, 국민들은 투표하는 신용만 내면 되는 것이고, 그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투표를 집계하는 사람, 말하자면 소련 정부다,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쇼킹한 어록을 보여줬는데,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,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 1937년에 독재를 다듬기 위해서 대숙청을 단행했죠. 숙청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. 그럼 사람을 쓸어내버리 보면 문제도 사라진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게 그 어떤 공산주의의 특성을 말해주는데, 공산주의는 철저한 특권사회입니다. 특권사회이면서 동시에 계급 독재 사회입니다.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 사전적인 지식으로 좀 알고 오늘 칼럼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 칼럼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암컷과 비례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특정 세대나 특정 계급이나 사람들을 갈라서 말하자면 그런 표현들이 좀 넘쳐났었죠. 그리고 근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,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미래가 짧은 노인한테 1인 1표 주는 거는 그 잘못된 거 아이가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엄청 시끄러웠습니다. 그런 이야기가 있고, 송영길이라는 분이 어린 놈 발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60대 접어드니까 이제 50대는 이제 어린 놈으로 보인다, 이런 이야기겠죠. 근데 그 말 읽기가 무섭게 윤석열 정부의 암컷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류의 표현을 해가지고 또 여성들을 묵사발 내는 그런 또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사설 톱도 그 암컷 발언,
비판 기사로 좀 실었더라고요. 거기에 더해서 어제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선거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이 국민들은 투표만 하면 되지 국회의원 선출의 방법, 숫자 계산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.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. 요게 말하자면 지난 선거 때 심상정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때 통과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. 국민들은 투표만 하면 되지 집계해가지고 의원 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런 건 알 필요 없다.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탈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의 의록이 있었지 않습니까? 제가 사실은 그때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또 어제죠. 허머식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운동권 출신 사람들은 스탈린의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자기들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부류가 다르다. 인권이 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리는 말하자면 짐승과 같은 존재다.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5, 6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거의가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죠. 그래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배운 어떤 정치의 방법이랄까 정치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거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전부 뭉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주권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 세력들, 특히 운동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은 주권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. 주권자가 왜 주권자입니까? 국가 권력의 중심되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분들 눈에는 국가 권력의 중심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심되는 주권자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투표나 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. 전 정권에서 탈원전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든지 북한과 9.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거든요. 그 침해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. 그뿐만이 아니죠. 전 정권을 이은 야당 대표 이재명 경우를 보면 대선에 낙선하고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방탄 정국을 1년 넘게 계속 해오고 이것은요 국민 주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. 적어도 야당에서 그런 인격에 문제가 있고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야당 대표로 뽑으면 안 돼요.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특권의식이고 계급의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법치주의라 하는 그런 개념도
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. 특권 계급이 왜 법치주의를 따릅니까? 법치라는 것은 저 밑에 있는 국민들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법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주권자 무시라는 것은 행동 전반에서,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,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 그 탈북자에 대한 반감,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이거 역시 주권자를 무시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, 우리 헌법에 의하면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입니다. 그 사람들은 잠재적인 주권자예요.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정당 누구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이미 다 봐왔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주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정당이 21세기에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제1 정당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치고 나라의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선거 때는 정상화시키는 국민들의 그 투표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